네, 막힌 곳을 뚫어주는 방송, 예, 높고 낮음이 없는 방송,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는 방송. 네, 글로벌 TV가 보내드리는 사통팔달. 오늘 방송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동승하신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한때 예술에 푹 빠졌던 예술 청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예술 목민관의 그 대명사 합격. 그렇기 때문에 춤사위와 박자를 아는 그런 구청장입니다. 누군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인천시 남구청, 네, 박우섭 남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한 내용이 틀린 게 있습니까? 맞는데요. 정말 네. 제가 젊은 시절에는 네. 문화로 세상을 바꾸겠다. 문화로 혁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네, 요즘 들어와서 제가 남구청장 이렇게 뵈면은 좀 눈에 확 띄는 게 우리 줄 넥타이라고 네. 이게 좀 로프 타이가 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늘 넥타이 풀고 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고 네. 자유롭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맨다는 것은 뭐에게 이렇게 좀 묶인다, 매인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조금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제 내적 표현입니다. 어떤 때는 좀 곤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네. 좀 공식적이고 위험 있는 자리에 넥타이를 안 하고 가면은 조금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 어떤 분이 만든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저희 남구에 네. 시민회관 지하상가에 공예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공예하시는 분이 화문석과 이걸 이용해서 공예품으로 만드신 거죠. 결국은 남구 주민이 만들어주신 거죠. 상당히 진행은.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우리 사통팔달 진행하면서 우리 초청을 받으신 동승자에게는 어린 시절 얘기를 묻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박우섭 청장께서는 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시거든요. 3대 민선구청장 하셨죠. 그렇죠. 근데 연임하셔 하는 분들은 좀 계신데 한번 숨고르기 하셨단 말이에요. 산은 쉬었다가 다시 5대 구청장을 하셨는데 좀 재미난 거는 3대 때도 아마 그 득표율이 절반 이상의 절반 정도의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박우섭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죠. 근데 주민들이 절반 이상의 표를 기꺼이 던졌어요. 그랬다가 숨고르기를 하고 4년 이후에 만났는데 득표율이 오히려 높아지셨잖아요. 부담감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오웃기는 이제 단 한 점 찍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어떤 소외감이랄까요? 이런 거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3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멋모르고 했달까. 그래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시기였다 그러면은 이제 한 4년 쉬면서 3기 때 뭐가 부족했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구청장이 되면은 다시 하면은 뭐가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한 4년 동안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기는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2년 지나면서 그 나름대로는 역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목표, 비전을 명확히 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3기 때보다는 지금 5기에 대해서 제가 훨씬 더 만족을 하고 있고 제가 선거 때 내걸었던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혹은 뭐 평생학습, 사회적 기업 이런 일들을 나름대로는 이렇게 일관되게 힘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역시 이제 구청장이시다 보니까 이제 당신이 한 일을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좀 오늘 제가 여쭙고 싶으냐면 오늘은 이제 다 공식적인 얘기는 우리 글로벌 TV 사통팔달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얻어내야 되는데 뒷얘기를 주로 하실 거예요. 뒷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3기 때 말입니다. 당시에 우리 청장님 어떤 직함이나 직책을 보면 중앙 정치 무대에 계셨단 말이에요. 민주당 부대변인도 지냈고 뭐 그거 앞서가면은 열심히 쫓겨도 다니고 수배도 하고 뭐 감옥도 갔다 오시죠.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그죠? 근데 결국 이런 분들, 이렇게 중앙무대 뛰신 분들은 거의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홀을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남구로.
그 무슨 배경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좌절 속에서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고 그러나 당내에서 저는 조금 비주류의 입장에 많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존중하고 같이 했던 우리 김근태 선배님이나 이런 쪽들이 당내에서 어떤 주류가 되지 못하면서 공천에서의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좀 방향을 바꿔서 지방행정 쪽으로 왔는데 와서 하고 보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좀 보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잘못되는 일도 있고 잘못된 것 같지만은 잘 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것이 그때는 좌절 속에서 내려왔지만은 내려와 놓고 보니까 오히려 내려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주류였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근데 좀 조류 비주류 요즘 하다 보면은 또 주류 비주류 옆에 주사도 있다는 거. 혹시 약주는 많이 하시나요? 이제 주류, 비주류, 그리고 주사가 이제, 주사가 제일 술을 잘 먹는 것이고, 비주류는 이제 술을 제일 못 먹는 게 비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에 들어가셔서 주사다운 말로는 그런 실수하실 일은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요즘 하여튼 주사가 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한번 여쭤본 질문이었고요. 주사가 술 먹고 이렇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뭐 이런 걸 주사라고 그러죠. 보통. 그렇죠. 그게 주사입니다. 예, 정치권 일부가 아직도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그런 행동하시는 분은 바로 이렇게 좀 연계 단어를 떠올려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 같아요. 3기에서 이제 수업료도 내셨을 거고, 그죠? 본인 스스로 어떤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또 희망도 있으셨을 텐데, 3기 때 기억나시는 일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3기 때 제일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 텐데, 노인정이, 오래된 노인정인데,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노인 어르신들은 맨날 그 재래식 화장실을 좀 수세식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뭐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몇백만 원이면은 되는 일인데. 근데 이 노인정의 소유주가 개인 민간인 여러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한 5분 중에 4분은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도장을 받을 수가 없어 그걸 못 거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 10년쯤 계속돼서 내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법만 쫓아가다 보면은 바로 이런 이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설사 이걸 수세식으로 바꿨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 해서 하지만은 공무원들은 그게 잘못하면 나중에 감사에 걸리고 주변에서 민원 제기하면은 뭐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설득하고 우리가 일을 좀 창조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수세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요건 작은 예이지만은 큰 일에서도 생기고 작은 일에서도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법을 존중하되 그 이 한목적적으로 처리를 했을 적에 그래서 어떤 그 이 성과가 이루어졌을 적에 제일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단체장으로서는 사실 중앙무대에서는 그런 거 못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앙무대에서는 그런 일은 그렇죠. 우리 지휘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세세하게 다 가서는 그런 현장이실 것 같은데 보람도 있으셨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셨고요. 근데 그 3기 때 그 청장께서는 이렇게 당선되시면서 주민을 위한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 호응도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있었고 평도 상당히 이런 얘기가 되게 맞는지 모르지만 좋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4기 때 출마를 하셨는데 왜 안 됐을까요? 제가 4기 때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다 떨어져도 저는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결국 이제 낙선을 하고 말았는데 역시 대도시는 이렇게 저희 구청장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고 또 구청장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직접 이렇게 느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한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도시의 선거는 전체적으로 바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바람에서 이렇게 버텨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선거운동 할 때까지만 해도 뭐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그 박근혜 대표 그때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이 있으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람이라는 게 무슨 당 깃발만 꽂아도 된다. 그렇죠. 이런 식의 예, 예.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뒤로 하고.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후보 기초의원 후보신데 돌아가셨는데 예. 당선된 그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돌아가셨는데도 몰표. 어디 행방불명되셨어요. 그렇죠. 예. 그 4년 예. 좌절되는 시간 아니었나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로서는 뭐 거꾸로 재충전의 시기였었고 제가 네. 4년 동안에 우리 김근태 당대표를 도와서 당대표 비서실 차장도 했었고 또 임채정 국회의장 시절 짧은 기간이지만은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했었고 네. 또 일본의 동지사 대학에 개건연구원으로 가서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어떤 일본의 평생학습 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었고 네. 제 나름대로는 내가 다시 구청장이 되면은 우리 인천 남구를 어떤 그 주민이 주인 되는 그런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구상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중앙부대에서 또 끌어올렸단 말이죠. 네. 총장이 지금 저 현직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로 끌어들여서 또 비서실장도 맡기고 네.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총장 입장에서는 생활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네. 이 중앙부대와 접목하면 좋은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네. 청장을 옆에서 바라봤던 분들도 네. 어떤 그 기대치에 만족하게끔 일을 좀 서포트해 줬을 텐데, 그때 생각에도 구청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물론이죠. 저는 이제 구청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하면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고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활정치연구소를 만들어서 생활정치연구소를 원혜영 의원님이나 뭐 정혜구 교수님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치가 어떻게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 또 이 향부숙이라고 해서 이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일을 했었고 또 계속해서 제가 청년군수구청장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이제 현직은 아니지만은 명예회원으로서 계속 같이 활동하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정치 행정인데 정치를 좀 넘겨가는 것 같아서 제가 네. 하나만 더 여쭙고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2년 되셨잖아요. 이제 네. 2년 넘어갔습니다. 이제 5기가. 네. 2년 동안 진짜 이 일은 내가 숨가쁘게 추진해왔다. 네.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있다면. 저는 우선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 이것이 이 지방행정이든 지금의 중앙정부든 제일 열심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단체장으로서 어느 단체장 못지않게 일자리 만드는 일에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 만드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이게 수치상 나오는 그런 게 아직 있나요? 지금 좀 시간이 걸리나요? 이미 돼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를 세우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남구에 한 31개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을 기업도 지금 한 10개쯤이 만들어졌고 예.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가 1,900명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한 2,300명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뭐 일자리 공시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보고하고 네. 우리 계획을 세워서 예. 이렇게 목표 달성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4년간 쉬면서 네. 얼마나 또 이게 각고의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걸 바로 또 이제 실행에 옮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청장직에 대한 질문은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더 넘어가면 네. 우리 재미가 없죠. 지리하다고 그래. 맞아요. 네, 그리고 자, 예. 우리 시청자들은 네. 이런 얘기 실제로 별 재미없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분이 박우섭 청장님이 남군지 남동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 예. 자, 이제 우리 박우섭 청장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걸 다 이렇게 홀라당 벗겨내겠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그 어린 시절 얘기 좀 여쭙고 싶은데 이제 청장께서 55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57.